아버지의 사고 이후 헌신적으로 간병했던 며느리.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70억 원 가치의 과수원이었습니다. 가족을 조종해 3대째 이어온 유산을 빼앗으려는 충격적인 계획이 드러나는데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7월 경상북도 안동. 따가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3시였어요. 박철순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과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3대째 이어온 이 과수원은 그의 자랑이자 삶의 전부였죠. 아버지,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43살 큰아들 민호가 멀리서 소리쳤지만 75세의 박철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사다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만 더 하면 돼. 그때였어요. 갑자기 발을 헛디딘 박철순 씨가 높이 3미터가 넘는 사다리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둔한 소리와 함께 그는 딱딱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아버지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는 아버지를 보며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119. 빨리 119. 40살 둘째 진호도 급하게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것은 민호의 연인 이수진이었죠. 회사에서 급히 나온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움직이시면 안 돼요. 목을 고정해야 해요. 35살의 수진은 평소 차분한 성격답게 당황하는 가족들을 진정시키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두었죠. 68세 어머니 김순옥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을 때 구급차는 이미 아버지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오열했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저렇게 쓰러지는 걸 본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어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든든한 며느리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박철순 씨의 상태를 확인했죠.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발견되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8시간 동안 수진은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타다 주고 어머니를 부축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왔죠. 정말 고마워, 수진아. 진호도 평소 냉정했던 자신과 달리 수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새벽 2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으신 만큼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민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눈빛에는 묘한 계산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재고 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물론 아무도 그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 박철순 씨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그의 첫 마디였어요. 과수원은 괜찮나? 가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이 바로 평생 갖고 온 과수원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 괜찮아요.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순 씨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어눌하고 힘이 없었죠. 수지는 그 순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간병에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아버지의 세수를 도와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간병인보다 더 세심하게 돌봤죠. 수진아, 정말 고맙다. 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어머니 순옥 씨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수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민호 오빠를 사랑하니까 가족도 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마움과 사랑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죠. 2주 후 박철순 씨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었고 대화도 가능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오니까 한결 안심이 되네요. 진호가 말했지만 사실 가족들 모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방금 전에 물어본 것을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가족들의 이름을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아버지를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약 시간을 체크해서 챙겨드리고 재활 운동도 함께 했죠. 심지어 회사 휴가까지 내가며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수진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순옥 씨는 며느리 같은 수진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어요. 나이든 남편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철순 씨의 상태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수진을 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이미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찾기도 했어요. 아버지, 저 민호예요. 큰아들 민호. 아, 민호구나. 미안하다. 그럴 때마다 민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생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반면 수지는 오히려 더욱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밤에도 자주 깨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했죠. 정말 효부가 따로 없네. 동네 사람들도 수진을 칭찬했어요. 며느리도 아닌데 시아버지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진호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뭐 하세요? 진호의 목소리에 수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진호 씨. 아버님 약을 찾고 있었어요. 어디 두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진호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약은 분명히 침실 서랍에 있었는데 수진이 뒤지고 있던 곳은 아버지의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책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진호는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동안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봤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박철순 씨에게 치매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치매라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네, 사고로 인한 뇌 손상이 치매를 유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순옥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의 눈에는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슬픔보다는 오히려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박철순 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과수원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새벽 3시 박철순 씨가 이미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찾으며 집안을 헤매고 있었어요. 순옥 씨가 부랴부랴 일어나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박철순 씨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순옥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남처럼 대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예 이 집에서 머물며 간병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다시 주무세요.
신기하게도 박철순 씨는 수진의 말에는 순순히 따랐어요. 마치 수진만은 확실히 알아보는 것처럼 보였죠. 수진이가 정말 천사가 따로 없네. 아버지가 수진이 말만 들어. 민호는 수진에게 더욱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특정인만 알아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철순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이번에는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특히 순옥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죠. 그런데 수진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병원 업무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걸 도맡아 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이런 서류들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수진이 박철순 씨의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챙기며 말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 증서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순옥 씨가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수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철순 씨가 소유한 과수원과 농지, 그리고 각종 부동산의 가치가 무려 7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죠. 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수진은 서류를 보며 속으로 감탄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농부로 보였지만 박철순 씨는 상당한 부자였던 거예요. 안동시내 상가 건물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고 은행 예금도 상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민호 오빠. 어느 날 밤 수진이 민호를 조용히 불렀어요. 뭐야? 혹시 아버님이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신 게 있을까요? 민호는 수진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유언장? 갑자기 왜 그런 걸?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들끼리 미리 이야기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진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죠. 한편 진호는 수진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서류들을 뒤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형, 수진 누나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진호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수진이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는데. 민호는 진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수진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박철순 씨의 심장이 멈춘 거예요. 삐! 심전도 기계의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의료진들이 급하게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75세 노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간 새벽 4시 25분. 환자 사망 확인. 의사의 차가운 선언에 가족들은 오열했어요. 특히 순옥 씨는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죠. 당신 나를 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 당신.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차가운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야.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철순 씨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3대째 이어온 과수원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존경받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상주인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가신 건가요? 민호가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를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순옥 씨는 아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충격에 넋이 나간 상태였죠.
그런 어머니를 보는 아들들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진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했어요. 안녕하세요. 고인의 며느리 수진입니다. 조문객들에게 자신을 며느리라고 소개하는 수진. 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진호는 그런 수진의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말을 아꼈습니다. 정말 효부가 따로 없네요. 며느리도 아닌데 저렇게 앞장서다니. 이모님 수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조문객들과 친척들은 수진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진호만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수진은 민호를 조용히 불렀어요. 민호 오빠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뭔데? 아버님 일이 끝나면 유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수진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직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못했는데 유산 이야기라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야? 하지만 수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속세가 상당할 것 같아요. 수진은 이미 상속세까지 계산해뒀더라고요. 70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민호가 말했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사실 아버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뭔 말씀?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한다고. 그리고 오빠와 결혼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수진의 거짓말에 민호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편 진호는 수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몰래 아버지 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또 목격한 거예요. 뭐 하고 계세요? 진호의 목소리에 수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진호 씨.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가 보기에는 유품 정리가 아니라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지의 금고 열쇠를 찾는 것 같았죠. 그건 나중에 가족들이 함께하면 되지 않을까요? 진호의 말에 수진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냥 혹시 중요한 서류가 있을까 봐서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진호는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수진이 아버지의 개인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다는 게 신경 쓰였죠. 장례 마지막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민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오빠, 우리 결혼해요. 뭐라고? 민호는 수진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당황했어요. 아버님도 원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 가족을 돌봐드리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 드려야죠. 그 말을 들은 순옥 씨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순옥 씨에게 수진은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수진이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하지만 진호는 달랐습니다. 수진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형,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진호가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뭔데? 수진 누나가. 뭔가 이상해요. 또 그 소리야? 수진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민호는 진호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 수진 누나가 아버지 서류를 너무 자주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산 이야기도 너무 빨리 꺼내는 것 같고. 그만해. 수진이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 뒤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호라는 애가 문제네.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를 확인한 순간이었죠.
박철순 씨의 49제가 끝나자마자 수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호와의 결혼을 기정사실화하며 유산 상속 문제에 적극 개입했죠. 오빠 상속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정리해야 해요. 수진이 상속세 관련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민호를 재촉했습니다. 이미 세무사까지 연결해둔 상태였어요. 이런 건 천천히.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늦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해요.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상속세만 15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5억?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상속세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둬야 해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이런 복잡한 일까지 챙겨주니 고마웠죠.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옥 씨와 민호, 진호, 그리고 수진이 함께 모였어요. 어머님,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상속회의에 당당히 참석한 거죠. 그런 건 우리 가족끼리. 진호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막았어요. 수진이가 도와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수진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현재 유산 총액이 72억 원 정도 돼요. 과수원과 농지가 40억, 상가 건물이 20억, 예금이 12억 원이에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보통은 배우자가 5할을, 자녀들이 나머지를 나눠 가져요. 그런데 수진이 말을 멈추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 오빠가 농사를 이어받으실 거니까 과수원은 오빠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진호가 반발했습니다. 왜 형이 과수원을 다 가져야 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하지만 수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진호 씨는 공무원이시잖아요. 농사일을 할 수 없으니까 현금으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진의 논리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뭔가 함정이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형이 과수원 40억을 가져가고 저는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상속세를 내고 나면 실제로는 57억 정도 남을 거예요. 어머님이 28억 5천, 민호 오빠가 28억 5천. 아, 그런데 과수원 관리 비용도 있고. 수진의 복잡한 계산에 가족들은 머리가 아팠어요. 특히 순옥 씨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너무 복잡하네. 수진이가 알아서 해줘. 순옥 씨의 말에 수진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런 반응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진호가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잠깐요. 제 몫은 얼마라고 했죠? 14억 정도. 수진의 대답에 진호가 펄쩍 뛰었습니다. 14억?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수진이 당황하며 다시 계산했어요.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워낙 복잡해서. 하지만 진호는 이미 수진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수진이 고의로 자신의 몫을 줄이려 한다는 걸 알아챈 거죠. 형,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재산을 왜 수진 누나가 나눠주는 거예요? 진호의 말에 민호가 화를 냈어요. 야, 수진이가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하지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 누나는 아직 우리 가족도 아닌데 왜 상속회의에 참석해서 재산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진호 씨,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는 건데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아버지 서류 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산 이야기 꺼내는 것까지. 진호의 폭로에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한테 사과해. 사과는 무슨? 형이 정신 좀 차려요. 수진 누나가 노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수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이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의심받을 줄 몰랐어요.
수진의 눈물에 민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진호야, 당장 수진이한테 사과해. 싫어요. 수진 누나가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형제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순옥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래? 순옥 씨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호 씨가 계속 저를 의심하시니까. 수진의 교묘한 말에 순옥 씨가 진호를 나무랐어요. 진호야, 수진이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어머니까지 수진 편을 들자 진호는 절망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수진의 술책에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저는 빠질게요. 알아서 하세요. 진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수진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방해꾼이 사라졌네.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거죠. 진호가 집을 나간 후 수진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아예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하며 모든 집안일을 주도했습니다. 어머니, 은행 업무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직접 나가시기 힘드시잖아요. 수진이 순옥 씨의 도장과 통장을 맡겠다고 했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순옥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고맙다,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한편 진호는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어요. 수진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이수진. 진호가 검색창에 수진의 이름을 쳐넣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검색 결과에 수상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부산 70대 노인 재산 가로채려던 30대 여성 구속. 진호가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내용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진호가 기사에 나온 여성의 사진을 확대해봤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수진과 닮은 것 같았거든요. 더 찾아보자. 진호는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러자 또 다른 사건들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광주에서도 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야. 진호가 찾아낸 결정적 증거였어요. 광주 사건의 용의자 사진에서 수진과 같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김미영, 이수진이 가명인가? 진호는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 지난 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남성 후계자가 있는 집안을 노렸고 그 남성과 연인 관계를 맺은 후 유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어요. 이 미친 여자가. 진호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기사만으로는 민호를 설득하기 어려웠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진호는 광주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사건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미영이요? 그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는데. 불기소요? 네, 피해자가 갑자기 고소를 취하했거든요.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진호는 절망했어요. 수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박진호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김영수라고 합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여자 아세요? 진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아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인터넷에서 이수진 관련 검색하시는 걸 봤어요. 저도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김영수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었어요. 진호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거죠.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어요. 다행히 저희는 미리 눈치챘지만 김영수의 증언을 들으며 진호는 확신했어요. 수진이 전문 사기꾼이라는 걸 말이죠. 혹시 증거 같은 게 있나요? 있어요.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속이려고 만든 가짜 서류들이 있거든요. 진호는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수진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은 거예요. 내일 당장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이 민호를 조종해서 유산 분할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낸 거예요. 오빠 여기에 서명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민호는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세무사가 만든 거라 좀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오빠가 과수원을 상속받고 어머니와 진호 씨는 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수진의 설명에 민호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어요. 하지만 그 서류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호와 결혼하면 과수원의 공동 소유자가 된다는 조항이 숨어 있었거든요. 완벽해. 수진이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옥 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진아, 혹시 너 예전에 다른 이름 쓴 적 있니? 어머니는 왜 그런 말씀을? 수진이 순간 당황했어요. 오늘 동네 김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전에 광주에서 비슷한 사건을 봤다고 하시더라. 젊은 여자가 노인 속여서 재산 가로챘다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만 불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건 그냥 소문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순옥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마무리해야겠어. 수진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진호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진호는 부산에서 돌아왔어요. 손에는 수진의 정체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이 들려 있었죠. 김영수가 제공한 가짜 서류들과 수진의 다른 신분증 사본까지 확보한 상태였어요. 이번엔 완벽해. 진호가 집으로 향하며 다짐했어요. 이제 아무도 수진을 변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당에 하객들이 모여 있고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진호가 당황하며 뛰어들어갔어요. 민호도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형, 갑자기 결혼이 뭐야?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빨리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해서. 진호는 수진의 의도를 간파했어요.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가족이 되면 유산 상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진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후였어요. 수진이 진호가 부산에 간 사이에 모든 걸 서둘러 처리한 거였죠. 너무 늦었구나. 진호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에 든 증거 서류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다들 들어봐요. 수진 누나의 정체가 뭔지 알아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았습니다. 진호 씨, 오늘 좋은 날인데 무슨 소리? 좋은 날이라고요? 사기꾼이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게 좋은 날이에요? 진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이 여자 진짜 이름은 김미영이에요. 지난 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왔어요.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요. 여기 부산에서 당신이 사기친 증거가 다 있어요. 진호가 김영수에게서 받은 가짜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수진이 다른 집안에서 사용했던 위조 서류들이었죠.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진호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럼 이것도 모함인가요? 진호가 수진의 다른 신분증 사본을 보여줬어요. 김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된 신분증이었죠.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부산경찰서에 확인해 보세요.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차가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들켰네.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웨딩드레스의 베일을 벗어던졌어요. 그래, 맞아. 난 김미영이야. 이수진은 가명이고. 하객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신부가 갑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였죠.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긴. 너희 집 돈 때문에 접근한 거지. 사랑? 그런 거 있을 리 없잖아. 수진의 차가운 말에 민호는 충격에 빠졌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럼 아버지 간병도 우리 가족 돌본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당연하지. 70억이나 되는 재산을 놓칠 수 있겠어? 너희들이 워낙 순진해서 쉬웠어.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순옥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영감이 돌아가실 때도. 수진이 순옥 씨를 쳐다보며 더욱 잔인하게 말했어요. 궁금해. 사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깨어나셨거든.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살려달라고 하시더라. 하지만 난 그냥 지켜봤지. 빨리 죽어야 내 계획이 성공하거든. 순옥 씨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진실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미친년이. 민호가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진은 비웃으며 피했어요. 미친 건 너희야. 이미 혼인신고도 끝났고 재산 분할 계약서에도 서명했잖아. 법적으로 난 이 집 재산의 절반 주인이야.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민호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결혼 후 재산 공동 소유에 관한 조항이 숨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혼인신고 무효 소송 서류예요. 진호가 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기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야. 특히 허위 신분으로 한 결혼은 더더욱.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설마. 그리고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호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거였죠. 김미영 씨 맞죠?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진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기다려.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한 일들은 어떻게 할 거야? 간병비라도 받아야. 간병비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만든 당신이? 진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받을 건 간병비가 아니라 법의 심판이에요. 수진이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수진이 체포된 지 한 달 후, 박 씨 가족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정말 미안했다. 민호가 동생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수진에게 속아서 동생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형, 괜찮아요. 저도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했어야 했는데. 진호도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랑에 눈이 멀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순옥 씨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난 후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머니, 식사라도 하세요. 진호가 어머니께 죽을 떠다 드렸지만 순옥 씨는 고개만 저었어요. 내가 그 여자를 믿었구나. 영감이가 마지막에 살려달라고 했는데. 순옥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컸거든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너무 교활했던 거예요. 민호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순옥 씨의 상처는 깊었어요. 한편 법원에서는 수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검찰은 수진을 사기죄, 문서 위조죄, 그리고 존속살인 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5년간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수진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혔어요. 수진이 지금까지 속인 피해자가 무려 12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진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4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죠. 재판이 끝난 후 박 씨 가족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공정하게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반, 저희 형제가 4분의 1씩 가져요. 진호의 제안에 민호도 동의했어요. 더 이상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순옥 씨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과수원은 민호가 가져. 대신 나머지는 진호가 가져라. 어머니, 나이 많은 내가 그 많은 돈 가지고 뭘 하겠니?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순옥 씨는 아들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었어요. 석 달 후 과수원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어요. 민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진호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었거든요. 형, 이 나무 좀 봐요. 올해 사과가 정말 잘 됐네요. 그러게.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형제는 아버지가 평생 갖고 온 과수원을 바라보며 그를 그리워했어요. 한편 진호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사람을 알아가고 있었죠. 형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민호는 수진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순옥 씨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감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나 봐. 이런 나쁜 여자한테 속을 뻔했는데 다행히 진호가 있어서. 어머니의 말에 민호와 진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누구든지 쉽게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 하지만 사람을 아예 믿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믿으면 되지. 순옥 씨의 지혜로운 말에 아들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과수원에는 다시 풍성한 사과가 열렸어요. 박철순 씨가 평생 갖고 온 이 땅은 아들들의 손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예정입니다. 3대째 이어온 과수원, 그리고 가족의 사랑.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것만은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박 씨 가족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아버지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그 옆에서 진호와 순옥 씨도 조용히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가족이 위기에 빠질 뻔했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박 씨 가족은 더욱 단단해진 유대감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을 믿는 것과 의심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